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 또는 현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타당도라고 해요. 즉, 검사 점수가 나왔을 때 그게 검사를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 문제를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의 사회성을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사회성과 관련된 항목이 아니라 수학 실력을 묻고 있어. 그런 경우 이게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타당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타당도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내용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란 뭐야? 주관적인 판단인데 누가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냐면 검사 내용 전문가가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검사 전문가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분석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판단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내용 타당도 중에서 안면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검사 도구의 문항들이 피험자들, 즉 시험 보는 사람들이죠. 이 피험자들과 얼마나 친숙한가, 그 친숙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자주 접해본 문항들이 있어. 왜 많이 본 문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안면 타당도가 있다, 혹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내용 타당도는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되는 어떤 결과는 없고요. 검사 내용 전문가의 그냥 전문 지식에 의해서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게 되는 거죠. 장단점을 알아보자면 장점은 뭐예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러나 단점은 뭐예요? 어떤 공통된 인식이나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주관적인 판단이다 보니까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수치로 표현되는 결과가 없다 했죠. 계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의 정도가 뭐 높다, 뭐 낮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준거 관련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준거 관련 타당도란 뭐야? 특정한 준거, 기준과 관련돼서 평가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준거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결정 방법을 보면은 해당 검사에서 얻은 점수를 바탕으로 미래에 준거가 될 만한 특성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는 걸 이제 예언 타당도라고 하고, 이미 이제 검사에서 받은 점수나 현재의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을 공인 타당도라고 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예언 타당도란 뭐냐면 타당성의 증거 있죠. 맞는지 그른지의 증거를 미래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피 검사자가 미래에 행동하게 될 미래에 표출하게 될 행동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언 타당도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 후의 성적을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는가. 즉 만약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1등급,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제대로 못해. A급을 받고 계속 막 B, C를 막 이런 것만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예언 타당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면 미래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현재 그 시험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타당도를 예언 타당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공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뭐냐면 타당성의 증거를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찾는 거죠. 해당 검사 점수와 그 검사 이외에 현재의 다른 점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관관계를 파악해가지고 공인 타당도를 판단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새로 만든 학력 검사에서 얻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와
그냥 학교에서 배운 다른 성적하고 상관관계를 보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공인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은, 예언타당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미래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오랜 시간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공인타당도는 더 많이 활용이 되겠죠. 현재에서 많이 쓰니까요.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언타당도가 필요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분야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진로 적성 검사는 공인타당도보다는 뭐가? 예언타당도가 더 적당하고 정보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언타당도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구인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인타당도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분석하여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항과 검사 구성 요소에 이제 심리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합치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예요? 구인은 속성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개념인데 이 구인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색상, 핸드폰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사랑, 믿음 이런 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거 우리가 단어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이제 구인타당도인데요. 예로는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암기력, 자신감, 자발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타당도를 이제 중심적으로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뢰도가 뭐예요? 측정할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이제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험자들,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실시했을 때 결과가 일치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를 재고 10분 후에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다르게 나와. 그럼 그 저울은 신뢰도가 있는 저울이에요? 없는 저울이겠죠. 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지금 봤을 때랑 나중에 봤을 때랑 점수가 달라. 다른 조건들이 통제되어 있을 때 그 다른 경우에 이제 신뢰도가 없다,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제 신뢰도를 좀 더 수리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x는 t 더하기 2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x는 관찰 점수, t는 진점수, 2는 오차, 에러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신뢰도도 똑같이 그 검증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어떤 A라는 집단이 있고 시험 문제가 있어. 그 시험 문제를 풀게 하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 하루, 일주일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다시 또 보게 하는 거야. 다른 조건들을 다 통제하고 그 통제하고 두 번 봤을 때 그 두 번의 점수가 같게 나오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재검사, 다시 검사했다는 뜻이죠. 신뢰도입니다. 이 신뢰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똑같은 문제 다시 풀게 하면 된단 말이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 효과의 배작입니다. 기억 효과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본 문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풀었었지 이런 걸 기억하고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시험 점수가 살짝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 효과를 배제하기가 힘들고요. 또 어떤 뭐가 있을 수 있어. 환경의 통제를 하면 좋겠지만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 일주일에 시험을 보는데
그 피험자의 마음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태도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날씨, 이런 검사 환경 같은 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제가 어려운 게 단점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야? 동형검사 신뢰도. 이 동형검사, 형태가 같은 검사의 신뢰도라는 뜻이죠. 살펴보면은 두 개의 동형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실시하여 얻은 점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뭔 말이야? 한 집단이 있단 말이야. 뭐 초등학교 3학년 1반 이런 집단이 있는데 검사 시험지가 두 개인 거야. A세트가 있고 B세트가 있는데 이 A세트와 B세트는 문항 내용도 같고 형태도 같고 수도, 난이도, 변별도가 다 비슷비슷하거나 굉장히 같은 형태인 거죠. 동형, 같은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게 했을 때 A세트와 B세트의 점수가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동형검사 신뢰도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장점은 뭐야? 시험 간격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바로 봐도 돼. 일주일 한다 이렇게 안 기다리고 바로 봐도 된다는 점 굉장히 좋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제작자가 동형 검사들을 제작하는 게 너무 어렵겠죠. 왜냐면 문항은 분명 달라야 되는데 문항의 내용이나 형태는 또 같아야 되는데 수도 같아야 되고 난이도, 특히 난이도 조정이 어렵겠죠. 이런 거 제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아까 같이 검사 환경이나 동기와 태도 이런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 것이 단점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란 뭐냐면 검사 또는 문항 간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야. 뭔 말이야? 아까는 어떤 시험지 두 개가 아예 다르거나 아니면 똑같은 시험지를 다른 시간에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봤다면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시험을 한 번 보는데 이 문항 간에 그러니까 A 1, 2, 3, 4, 5번 문항을 맞췄으면 6, 7, 8, 9, 10 문항을 맞출 확률도 높다는 거죠. 잘하는 학생이 잘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뭐예요? 단분 검사 신뢰도. 두 번째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